이번 선거에서는 그 정치 교체 혹은 정치 제도의 개혁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요구는 완전히 이제 소실되었다. 왜 지금 이번 대선에서 청년 이슈가 이렇게 뜨냐? 스윙보트거든요. 다른 이유 없어요. 미결정이 제일 많은 게 2030이요. 잘 아시잖아요. 청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기성세대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. 우리 어떻게 해요? 이렇게. 우리 뭐 해요? 우리 어떻게 해요? 이런 거 해주세요. 이런 거 그 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. 몰라요, 어차피.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지금 뭐 여러 정당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. 아까 단일화 얘기하실 때 또 유 작가님께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심지어는 개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후반에 가서야 잠깐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의 어떤 나름의 방식의 제안, 그 다음에 국민통합정부에 관련된 이야기 정도로 나왔습니다. 과연 이번 대선에서 실제로 정치교체나 정권교체 이상의 어떤 권력구조의 개편에 관련된 어떤 견해들이 좀 필요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점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제일 아쉽게 생각해요. 이제 우리 원본부장께서는 제가 정치하던 시절에 열린우리당에 있거나 또는 조그만 정당들을 하면서 이기면 집권당, 지면 제1야당 하는 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어지는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이 어렵다 이런 주장을 10년간 한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. 네, 이제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를 구축하려고 노력한 거 이런 점들을 우호적으로 이해를 했어요. 이제 지금도 그런데 사실 적으면 6% 많으면 10% 정도의 지지율이 꾸준히 나왔잖아요. 최근까지 안철수 후보가 계속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그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줄 알고 지지한 게 아니거든요. 제가 그분들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요. 소망이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. 저는 안철수 후보를 최후까지 지지했던 이 유권자들은 현행 정치 제도와 정치 질서, 정당 어떤 지형, 그 다음에 이 정당들의 행태, 문화, 관습,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세요.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행 제도의 최대 수혜자예요. 서로 간에 적대적으로 공생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그걸 버리고 이 당에 들어가 버렸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대목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 정치교체 혹은 정치제도의 개혁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요구는 완전히 이제 소실되었다. 이번 선거에서는 적어도. 다만 제가 이제 원 본부장께서 이제 정권교체를 강조하시는 데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덧붙이면 이제 칼 포퍼의 말인데 어떤 사회가 민주사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다. 다수의 국민이 마음먹었을 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, 아니면 독재. 이렇게 구분 기준을 뒀어요.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죠. 정권 교체는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. 그게 꼭 22년에 안 되면 안 될 이유도 없고요. 2022년에 하고 2027년에 또 할 수도 있어요. 언제든지 정권 교체는 다수 국민이 마음먹었을 때 나타나는 선거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지고지선한 가치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는 없어요. 일상적인 것이다. 그냥 국민의힘이 좋은 정책 내고 잘 하셔가지고 그냥 윤석열 후보가 표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는 그냥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그 지고지선한 가치라고 그것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? 그거 뭐 그냥 잘해서 하세요.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구호로 외치고 그러세요? 그런 거고, 그럼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의 고민은 알겠는데 대통령 뽑는 선거잖아요.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. 대통령 뽑는 선거니까 대통령 잘할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누가 잘할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속 당도 보고 정책도 보고 TV 토론도 보고 뭐 언론 보도도 챙겨보는데 지금 판단이 잘 안 돼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런 거니까 뭐 정권교체 하려면 정권교체 외치지 마시고요. 그냥 잘 하세요.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정책 내고 앞으로 6일 동안이라도 잘 하셔가지고 하시라고요. 그렇게 하면 되지. 그걸 왜 구호로 외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네.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이제 뭐 다른 토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왜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끼리 얘기하는 걸 어른이 흉내내서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은 정작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소식이 오히려 제대로 다가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다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청년 문제가 이번만큼 이렇게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른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소통이 좀 됐다고 좀 느끼세요?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왜 지금 이번 대선에서 청년 이슈가 이렇게 뜨냐?
스윙보트거든요. 다른 이유 없어요. 지금 20대를 제외하면 팽팽하잖아요.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가 빡빡해요, 이렇게. 빡빡한데 여론조사표를 보니까 미결정이 제일 많은 게 2030이야. 잘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미 작물이 자라있는 데는 갈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빈 땅이 있는 데 가서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층이 이념적으로 그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를 않고, 그러니까 뭐 지난 탄핵 때는 엄청 탄핵에 찬성했다가, 그럼 지금 작년 재보궐선거 때는 또 서울시장 선거, 부산시장 선거 할 때 왕창 또 국민의힘을 밀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희망의 부풀어가지고 이걸 다 잡아야 되겠다 해서 막 해도 좀 오버했어. 남자 위주로.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, 여성 쪽에서 반작용이 또 있죠. 그렇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하튼 여기가 유동적이에요. 여기가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높고요. 상대적으로. 2030이. 그리고 심상정 후보 지지율도 높아요. 거기가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뺏어먹을 게 많은 거야. 거기 아직까지. 거대 양당이. 제가 사실을 말하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. 그래서 정치권에서, 언론에서 그렇게 청년 문제를 떠드는 거지. 대선 지나고 나면 또 잠잠해질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반복해서는 별로 비전이 없고요.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, 부탁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거는 기성세대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. 우리 어떻게 해요, 이렇게. 우리 뭐 해요? 우리 어떻게 해요? 이런 거 해주세요. 이런 거, 그 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. 몰라요, 어차피. 매 세대는 그전 세대보다 훌륭했어요. 저는 그렇게 느껴요. 더 똑똑하고요. 더 많이 배우고요. 더 진취적이고요. 더 창의성이 강하고요. 그래요, 우리 현대사에서는. 그러니까 기성세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자기들끼리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을 가지고 그냥 부딪히는 이런 방식으로 뭐 되들어야 뭐가 바뀌지, 기성세대한테 뭐 부탁해봤자 저는 될 거 없다 이렇게 봐요. 그냥 이용만 해먹는 거지.